자, 오늘 소개할 친구는 그 한남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과에서 단국대 국제학부 포함 6개? 7개? 한 6, 그 정도 된 것 같아. 5개, 6개. 그 정도 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맘때쯤에 고민이 진짜 많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이 친구 연락했을 때 딱 그거였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 기출을 푸는데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 학과과 점수 비교했는데 20점씩 막 차이 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풀면 느냐 오르냐. 근데 결국에 올랐던 케이스고 그 감정을 너무나도 이제 공감 막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편입을 준비했었고 뭐 계기 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기출품이 오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저는 한남대 그 린틀 글로벌 스쿨이라고 그 과에서 다니다가 1년 작년에 해가지고 단국대 국제학부 3학년으로 편입한 송현진입니다. 원래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있다가 이제 친구가 학원을 먼저 다니게 돼가지고 대전 캠퍼스를, 그래서 아 여기 학원 괜찮다, 약간 면학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저도 그러면 이제 친구도 이제 재수를 하게 돼서 그럼 저는 이제 같이 다녀볼까 해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정적인 건 친구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인생 살면서 1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한남대학교 물론 좋은 학교지만 좀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뭔가 엄마도 뭔가 딸 학교 어디에 다녀 하면은 딱 말을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모의 그 기출 푸는데 9월 달부터 기출 뭔가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올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 9월 중순부터 그 월별 플래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날짜를 적고 오늘은 어디 학교 몇 개 몇 년도 걸 풀겠다 이렇게 적어놔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풀었던 것 같고, 이제 나중엔 거기에 좀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뭔가 안 풀면은 하루가 좀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풀었던 것 같고, 단어랑 독해 공부했어요. 만약에 공부 안 되던 날은 그냥 기출 점수가 너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아, 그럼 오늘은 단어나 독해 내가 못하니까 이런 거 많이 해야겠다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리프레시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있긴 했는데 이게 보통 기출 점수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대 이런 데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점수가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나와서 그럴 때 공부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적 있었는데 이제 상일쌤한테 그럴 때 쫓아가면은 상일쌤이 너 플래너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기출표랑 플래너를 보면 이제 상일쌤이 막 팩폭으로 막 이제 정신을 후드려 패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그 기출표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거기다가 네, 기출표 보면은 점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점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는 솔직히 그냥 학원 정해진 시간에 학원 오고 잠자고 밥 먹고 이거 빼면은 솔직히 저는 컨디션이 나빠질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뭐 주말에 원래 공부했는데 안 하고 뭐 친구 만나서 술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애들이 아파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김영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는 이과였는데 이제 막 주말에 한 번씩 놀고 이러면은 자기 너무 몸이 힘들다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만 안 하면은 괜찮다 생각하고 약간 체력 관리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여자분들 경우인데 이거는 한 밥 먹고 산책 20분 정도 하면 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의고사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한 6월 모의고사부터는 약간 지금까지 누적된 거 위주로 약간 실력 점검해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뭔가 그때부터 모의고사가 되게 어렵다라고 좀 체감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성적이 그렇게 실력이 그 상위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근데 이게 뭐 기출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근데도 모의고사가 또 아예 무시할 순 없는 게 그래도 그 국승세당 그 라인 정도 난이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린 유형이 있는데 그게 뭐 독해에서 뭐 자기가 뭐 내용일치 이런 게 약하다 이러면 그냥 그런 거 내가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점검해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얽매이는 거는 오히려 더 역효과일 것 같아요. 오르긴 하는데 이거를 약간 무지성으로 그냥 양치기 한다 생각하고 풀면 안 되고 일단은 하루에 얼마 정도 풀겠다 이거는 정해놓고 무조건 풀어야 되고 근데 풀고 나서 그냥 채점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답 분석이 무조건 병행이 돼야 되고 분석할 때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은 오히려 또 솔직히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유형 점검하고 이 학교는 이런 걸 많이 내는구나. 예를 들면 약간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되게 악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 중앙대를 내가 보고 싶으면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검해서 저는 약간 오답을 할 때도 한 학교당 맥시멈 2시간 이내로 잡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긴 하는데 어 주말에 하거나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가 많이 틀렸는데 뭐 내가 얻어갈 게 많은 그런 학교다 약간 좀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고 뭐 문제들이 그런 거면은 약간 뭐 문법이나 독해 공부하는 생각하고 했는데 솔직히 막 중앙대나 이렇게 막 처음 보는 단어들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제가 얻어갈 게 그렇게 많이 없다 생각해서 그런 거는 주말에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기출 문제 풀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학교별로 약간 공통되는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건국대 풀 때는 약간 문제가 그 과연도 거랑 겹치는 그런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건국대는 뭐 단어 논리 문제를 어떨 때 다른 연도에는 막 단어로 낸다거나 이럴 때도 있어서 그 학교 한 10월에서 11월 때쯤은 이제 본인이 무조건 쓸 학교들이 그래도 6개 정도 이상은 무조건 추려져 가지고 그 학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 이 학교는 이런 게 많이 나오구나 약간 이런 게 어렵구나 이런 거 정리해서 문제나 오답 정리할 때 특히 뭔가 그런 유형별 위주로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단국대를 제가 최종적으로 갔으니까 단국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희 학원 여기서 7월인가 6월부터 그냥 모의 개념으로 기출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모아놓고 했었는데 그때 단국대가 68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망했다고 막 찡얼거리고 막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9월 달 정도에 78점에서 80점대 중반 나오고 10월, 12월에는 80점 중반에서 90점 초반 정도 나오고 아 그리고 너무 한 학교가 안 나온다고 또 그럴 것도 없는 게 제가 홍익대 9월에 풀었을 때 50점이 나와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아 홍익대는 안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출을 계속 이렇게 풀고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조금씩 쌓이고 늘어서 아 그 이제 나중에는 학교 안 겹치면 또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익대를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10월 말쯤부터 다시 풀었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70 중반에서 80초 정도 계속 나와가지고 아 이게 막 너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네, 그럴 것도 없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일단 기출 점수 오르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풀고 그리고 오답 분석 철저히 하고 해서 학교별로 자주 틀리는 유형 정리하고 그 해당 유형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약간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푸는 게 약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인문 계열의 경우에 특히 오전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제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에 학교들이 보통 9시 정도부터 시험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8시 반부터 기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일주일에 9월에서 10월 초에는 한 6개? 하루에 하나씩 푼다 가정하고 근데 이제 주말에도 솔직히 푸는 거는 너무 이렇게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요일 이때쯤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푼 게 있으면은 약간 공통적으로 내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일요일에 공부하고 그리고 약간 9월 후반기부터 오히려 선생님들이 약간 스킬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셔서 자동으로 체득이 되는데 오히려 막 문법 기본 개념 이런 거라던가 독해 뭐 구문 분석 이런 약간 기본기들이 조금 떨어질 경우가 많아 소홀히 해질 그럴 시기여서 오히려 일요일 이럴 때는 뭔가 기본기 다진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해석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문 독해 연습을 할 때 독해 풀 때 뭐 바꿔쓰기 이런 거 많이 찾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루는 그렇게 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10월 말부터 그리고 기출을 이렇게 계속 풀면은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오답하고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당 1시간이랑 가정을 하면은 오답까지 다 하면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내지만 이게 끝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막 두세 개씩 풀었던 것 같아요. 알맞은 학교 특징으로는 우선 저희가 MVP 그 단어장을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MVP 나온 단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MVP에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저는 잘 맞았고, 일단 단국대 있었고, 저는 홍익대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어 쪽에서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살짝 아쉬운 건데 논리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점점 풀다 보니까 최근 기출을 풀수록 논리가 너무 약간 지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들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해석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중앙대 논리 혹시 풀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약간 중앙대 논리 보면은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해석을 본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서로 매칭해서 해봐야 되는 약간 단어 성질끼리 거기서 무조건 단서를 찾아서 해야 되는. 근데 제가 그 논리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어서 그런 연습이 너무 안 돼서 저는 약간 논리가 너무 어려웠던 학교들은 힘들었고, 그래서 중앙대가 그냥 다 안 맞았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단어는 외워도 까먹기 때문에 그냥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한 하루에 500개를 외웠다 하면은 20개는 남아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안 남아도.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또 새로운 거 500개 외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봐서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겨서 그걸 점점 누적해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MVP1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되고요. MVP1은 표제어는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 이런 것도 MVP1은 독해 이런 데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해서 1은 그냥 씹어 먹었다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근데 저는 2도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1은 독해 지문 이런 데 그냥 항상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2가 어휘 문제로 좀 많이 나왔다 생각해서 2도 정 못하겠다면 포제어라도 다 MVP 1 정도로 외워야 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점점 그 수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좀 후회되는 게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MVP 맨 뒤에 보면 인덱스에 그 맞아요, 어펜딕스 그 부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시간 될 때마다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진원 쌤이 주시는 그런 인생 복화 이런 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단어랑 수어들은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데일리 테스트 아침에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만큼이라도 아침에 보자 해가지고 그 앱 중에 혹시 암기고래라고 그 단어 볼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50과부터 54과까지 시험을 본다 하면은 이제 그만큼 그 앱 보면서 이제 버스에서 보고 오고 약간 자체 테스트도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후반기로 갈수록 단어에 시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단어에 무조건 오늘 시간을 써야겠다, 매일매일 이거를 정해서 뭐 밥 먹고 1시간은 무조건 단어를 보겠다 이러면 그때만큼은 단어를 무조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혼동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스펠링이 비슷한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다른 단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는 그냥 보일 때마다 노트 같은 데 작은 데다가 적어놓고 약간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럴 때 봤습니다. 팀장썰은 저는 빌런을 딱히 보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좀 제가 많이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 끝나고 막 어떤 애들 그 친구가 옆에서 막 다리 떨었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안 보여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덕성여대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끝나고 어떤 분이 갑자기 저 두드리더니 먹을 거 주고 가신 거? 그죠? 덕성여대니까 여자. 세종, 홍익, 명지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이거는 막 기출 경향이 달랐던 게 아니라 우선은 세종대는 200점 만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담했을 때 150은 넘어야 어디 중 하나는 쓸 수 있다.
이랬는데 막 제가 세종대 문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120점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 못 쓰겠다 했는데 그래도 학교 안 겹치면 하나는 써야겠다 해서 썼는데 1차를 붙어서 약간 엥? 했습니다. 2차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홍익 때는 솔직히 조금 오만을 해가지고 기출 점수가 막판에 너무 계속 잘 나와서 아, 홍익 때 약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 약간 뭐 이렇게 시험 보고 나오는데 너무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답. 네. 그리고 단어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찍었는지. 그래서 막 네이버 찾아보면서 오는데 막 맞아가지고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홍익 때 붙겠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아, 그래? 했는데 예비 번호도 못 받고 2차를 광탈해가지고 약간 이랬고 약간 명지대가 전 의외였는데 명지대도 한 80점? 몇 점 이상 맞아야 되죠? 아, 아, 근데 명지대가 전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50점 막 제일 못 맞았을 때가 작년께 47점이 나와서 아, 명지대 쓰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날 그 같이 했던 친구가 명지대 보는 날 우리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약간 다른 학교 연습한다 생각하고 명지대 써라 해가지고 어차피 떨어지니까 제가 약간 국제학부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서 국제통상학과 썼는데 솔직히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비 2번을 받고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몇 점인지가 약간 궁금한 그런 학교. 시험장은 일단은 이제 지방사니까 KTX 타고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니까 한 6시 그냥 거의 6시 차? 첫 차 타고 움직여서 이제 가고 만약에 이제 보면은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초에 학교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서울에 뭐 어떤 친척분들 사시면은 거기에 약간 조금 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했던 친구 있으면은 약간 집 렌트 해가지고 좀 살거나 네 조금 준비물 뭐 컴싸 뭐 이런 거는 다 챙기실 것 같고 핫팩이랑 아 저는 근데 약간 패딩을 항상 입고 다녔는데 패딩 안에는 좀 가볍게 입는 게 저는 시험장 가는데 누가 졸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졸아가지고 네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약간 옷은 좀 가볍게 입고 전 약간 추위를 많이 타서 막 장갑 이 정도 목도리랑 장갑 이 정도 그 시계는 전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해놓기도 하고 뭔가 그 학교별로 이제 계속 풀다 보면은 단국대의 경우에는 저는 10개년을 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학교 보면은 아, 그냥 대충 체감 시계가 흘러갑니다. 아, 시험 볼 때 이제 시간 관리를 또 약간 고민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단어가 나온다. 그냥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약간 여기서 잘못 꼬이면은 뒤에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어서 이것도 뭔가 기출문제 풀 때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넘겼어요 항상. 예, 예. 그리고 논리랑 독해는 솔직히 갑자기 풀다 보면은 갑자기 빡 하고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 논리 하나 푸는데 한 뭐 30초에서 1분 사이 걸렸다. 이러면은 맥시멈 2분까지만 잡고 그 이상 걸릴 것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풀었습니다. 아, 이제 기출 시험 시간 관리 연습할 때는 예를 들어 보통 1시간이면 처음에는 5분 정도로만 줄여서 55분 안에 문제 풀고 OMR까지 마킹하는 걸로 하다가 만약에 이제 진짜 가고 싶은 학교들이 좀 추려지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이제 10분? 최대 10분 정도 전까지 50분 안에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 관리 좀 약간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아까 빌런 얘기할 때 제가 건국대를 진짜 가고 싶어 했는데 건국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희 학원에 보통 이제 학원에 다니면은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반에 한 많아야 2명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안 겹쳐 쓰려고 그런 분들이랑 과를 낮춰서 썼는데 저랑 같은 과를 쓰셨는데 저랑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그분이 뭐 공부 잘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뭔가 아, 왜 저기를 쓰셨을까? 네, 거기서부터 말려가지고 약간 그런 건 좀 있어서 좀 시간 관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다 비켜 썼는데 그분은 그 과 가고 싶으셨던지 쓰셨더라고요. 아, 일단은
편입하면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좀 편입생이 많은 편이어서 저희 과만 해도 9명, 저 포함 9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게 편입생 애들은 뭔가 이게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너네끼리 친해지지 마라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친해집니다. 편입생 애들끼리. 그래서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놀고 이렇게 하고 약간 내적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는데 한남 다닐 때는 솔직히 공부 진짜 안 했고 맨날 놀고 이랬는데 여기는 막 벌써 편입한 지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디 막 면접 보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편입으로 대학을 가면은 되게 뭔가 바늘구멍에 실럭키 느낌이잖아요. 되게 조금 뽑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 붙었을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가신 분들이 많다 생각해서 뭔가 이것보다 더한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앞으로의 그런 뭐 면접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성적을 좀 잘 받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이 편입하면은 신입생 느낌이 나지만 3학년이어서 막상 좀 놀다 보면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축제라던가 아직 대학생활 때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저도 뭔가 이때 했을 때 진짜 성적이 너무 오르는 게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약간 돈지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쵸. 엄마가 옆에서 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막 이래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기출표를 안 무조건 맨날 적으시는 걸 추천을 하는 게 그게 제가 지금 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생각이 들 때 그걸 보면은 그래도 오른 학교들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20점, 30점 이렇게 오르면 아 그래도 약간 막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꾸준히 하면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도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화이팅. 일단은 좀 Q&A 한번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오케이, 준성이. 우선 오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 8시 20분 정도까지 무조건 학원에 와서 아침에 무조건 기출 하나를 풀고 그리고 저는 문법 복습은 무조건 했고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독해는 저는 기본기가 오히려 중요하다 생각해서 독해는 만약에 뭐 교수님이 설명을 해줄 때 아 이거는 좀 기출에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위주로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정도만 했고 따로 그 독해 문제집을 풀진 않고 그냥 기출 문제를 한번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 복습은 무조건 했습니다. 그 엄선 천재라고 혹시 아세요? 엄선 천재라고 그 진원쌤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한 회당 한 20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근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꽤 있어가지고 일단 수업 복습을 무조건 점심 먹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끝나고 그 엄선 천재 풀고 복습하면은 30분 해서 문법 1시간 30분 정도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리 공부를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데 돌이켜 봤을 때 학원 다니면 제일 힘들 때가 딱 언제였어요? 성적 눈에 띄게 안 올라서 이맘때쯤 근데 이맘때쯤 좀 힘들었던 게 이제 대충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보통 이때쯤 딱 제대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 좀 더 있으면 좀 진짜 더 잘할 것 같은데 뭔가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인문계 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하고 아마 다들 그 우리가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엄청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왜냐면은 거의 1년 동안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최대한 내 시간, 내 공부 뭐 얘기해봤자 부모님 혹은 뭐 선생님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단어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조용조용해져요. 근데 현진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진이도 작년에 그 물어보면은 조용했어. 그래서 현진이 나 싫어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얘기하는 게 많이 샤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진이한테 현진이가 뭐 오늘 간담회 끝나고 저한테 빠이빠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통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아시겠죠? 그 추석 연휴 때도 이렇게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이렇게 간담회 진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편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 가정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뭐 듣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전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응원 얘기해주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자기도 그랬다 그 얘기 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진이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